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는데,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어요. 지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 이야기인데요. 이 프로그램 화제성을 거의 10대 참가자들이 다 이끌고 있잖아요. 특히 그 빈예서, 이수연 양의 맞대결은 온라인을 정말 뜨겁게 달궜고요. 그런데 자료들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분석이 뭐냐면, 이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구조적으로 최종 우승을 할 수 없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분석 보고 되게 날카롭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히 누가 노래를 더 잘하냐 이런 실력 대결 문제를 넘어서요. 방송사의 어떤 시청률 전략, 또 어린 나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그리고 팬덤의 그 복잡한 심리까지 모든 게 막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무서운 10대 돌풍의 실체가 뭐고 또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는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어린 친구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야말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죠. 저도 자료 보다가 유튜브 조회수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빈예서 이수연 양이 같이 한 듀엣 무대 영상 있잖아요. 이게 조회수가 33만 회가 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같은 회차에 방송됐던 다른 베테랑 현역 가수들, 예를 들어서 차지연, 홍지윤 씨 듀엣 무대가 한 17만 회 정도였어요. 와, 거의 2배네요, 2배. 그쵸?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상 이 두 10대 가수가 그냥 무대를 장악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솔로 무대로 가면 격차가 더 벌어져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엄청난 가창력으로 막 극찬을 받았던 선배 가수 솔지 씨 무대가 45만 회였거든요. 네. 네. 근데 10대인 김태연 양의 팔자 인생 무대는 이걸 훌쩍 뛰어넘는 48만 회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돌풍의 중심에 있는 빈예서양의 솔로곡 모정 무대는 무려 58만 회. 와, 58만? 이건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죠. 이수연 양도 20만 회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만 딱 놓고 보면 빈예서, 이수연, 김태연 이 세 명의 10대 가수가 사실상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책임지는 엔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작진 입장에서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셈이네요. 근데 바로 이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온갖 논란이 따라붙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제작진의 편집 방식을 두고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작진의 모든 연출 하나하나가 팬들한테는 거의 현미경처럼 분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빈예서, 이수연 양의 대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편집 논란이었어요. 맞아요. 두 사람이 노래 키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좀 있었는데 굳이 그 장면을 굉장히 길게 내보냈다는 거죠. 이걸 본 팬들 사이에서는 아니 언니한테 너무 건방지다. 반대쪽에선 동생 의견을 묵살한다. 뭐 이런 온갖 추측이 나오면서 완전 팬덤 간의 갈등으로 번졌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시청률을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사실 어린 나이에는 내가 너보다 잘해 뭐 이런 말을 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어린들 예능에서도 흔한 캐릭터 설정이고요. 근데 제작진이 이 장면을 아주 민감하게 편집해서 갈등 구도로 부각시키면서 이걸 보는 어른 팬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수연 양이 아주 큰 점수 차로 이겼는데 이걸 두고 온라인에서는 제작진의 횡포다, 점수가 편파적이다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고요. 심지어 방송사가 이 논란 자체를 홍보성 기사로 내보내면서 불을 더 지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결국 어린아이들을 이용해서 시청률 장사를 했다. 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장사라는 표현이 조금 강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자료의 분석을 보면 방송사의 생리 자체를 짚고 있어요. 그들은 뭐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요. 의도가 악했다기보다는 10대 참가자들의 폭발적인 화제성이라는 자산을 비즈니스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다가 약간 선을 넘은 것에 가깝다. 이런 분석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결국 실력 대결이 아니라 인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만든 책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제작진의 편집 논란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정말 호를 찌르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모든 논란 뒤에 사실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한 벽이 있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이 부분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우승 불가론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도 정작 최종 우승은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화제성이 높은데 왜 우승을 못 시키지? 방송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득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결정적인 이유를 보고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바로 나이 때문이죠.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여러 분석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현역가왕 같은 경연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자는 단순히 상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송사가 기획하는 각종 스핀오프 예능이나 행사에 참여하면서 방송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활동 시간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스핀오프 예능 촬영이나 행사는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상 청소년 연예인은 심야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잖아요. 정확합니다. 방송사 입장에선 우승자를 뽑아놓고도 밤샘 촬영도 못 시켜 각종 행사에 보내는 것도 제약이 많으면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우승자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너무 어린 참가자들은 실력과 인기에 상관없이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 친구들이 아무리 팬덤이 강하고 실력이 뛰어나도 법적으로 밤 10시 이후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우승자로 만들기에 부담스러운 카드다 이 말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건 거의 출발선부터 다른 보이지 않는 페널티를 안고 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구합니다. 자료에서는 이전 시즌 우승자였던 전유진 양의 사례를 아주 좋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전유진 양도 우승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이제 곧 졸업을 앞둔 시점이라 활동에 큰 무리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의 빈 예서양이나 김태현 양 같은 경우는 아직 중학생이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들을 1등으로 내세웠을 때 방송사가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제약과 부담이 훨씬 크다는 거죠. 와, 아무리 실력과 인기가 뛰어나도 방송사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랑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겠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최근에 있었던 빈 예서양의 무대 위 눈물 사건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는 바로 그 사건을 다른 베테랑 참가자인 홍자 씨의 음이탈 실수와 비교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두 사람 모두 무대에서 실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까지 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대중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달랐잖아요. 그렇죠. 홍자 씨는 과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음이탈 실수를 하고도 3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고 이번 현역가왕에서도 실수 후에 추가 합격으로 살아남았어요. 대중들도 대체로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유독 빈예서 양에게는 프로답지 못했다, 심지어 퇴출해야 한다는 식의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셌어요. 똑같은 실수인데 왜 한 명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 저도 궁금했는데 자료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실수의 순서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분석이죠. 홍자 씨의 실수는 노래를 부르다가 결과적으로 음이탈이 난 거예요. 원인은 과도한 욕심일 수도 있고 컨디션 난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빈예서 양의 경우는 순서가 반대였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부터 과거 음이탈로 탈락할 뻔했던 트라우마와 또다시 탈락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압박감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무너졌고 그 결과로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게 됐다는 거군요. 홍자 씨는 노래 그리고 실수의 순서였다면 빈예서 양은 압박감, 감정 붕괴, 그리고 노래 실수라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쳤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준결승 탈락 위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오열을 한 것이지 오열을 해서 탈락 위기가 온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방송으로 비치는 모습은 결국 비슷한 무대 위 실수로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비슷한 실수에 대해 한 명에게만 유독 가혹한 비난이 쏟아지는 현상, 그 배경에는 결국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쟁 구도와 서사가 팬덤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현역가왕의 10대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흥행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지만 동시에 나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제작진의 시청률 전략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들의 재능과 인기가 오히려 그들을 더 곤란하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도 들어요. 네.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정해진 결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료는 이 모든 분석의 끝에서 팬들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바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실시간 문자 투표의 힘이에요. 아, 마지막 생방송 문자 투표요? 제작진의 모든 계산과 예측, 그리고 그들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모든 서사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잖아요. 맞습니다. 방송사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겠죠. 하지만 만약 특정 참가자에게 팬들의 지지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집중된다면 어떨까요? 제작진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문자 투표가 쏟아진다면 방송사도 그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어쩌면 이 정해진 결말의 시나리오를 찢어버리는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제작진도 이 10대 가수들의 엄청난 파급력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승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만약 팬들의 문자 투표가 폭발해서 제작진의 계산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그들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지는 셈이 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마지막까지 이 프로그램을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방송사의 차가운 비즈니스적 판단과 팬덤의 뜨거운 순수한 지지, 이 둘 중 과연 무엇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시청자의 선택은 방송사의 계획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청취자님께서도 이 흥미진진한 경쟁의 결말을, 그 이면에 숨겨진 힘의 대결을 끝까지 지켜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